너무나 지금 헌재에서 다루고 있는 네. 부분이 물증보다는 다 약간 말이잖아요. 말, 심증 이걸로 지금 움직여가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지금 마치 이 밖에서 일어나고 있는 예. 사건을 알기라도 한 듯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어저께 한 3분 동안 예. 길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이 헌법재판소에서 일어나고 있는 자신에 대한 이 탄핵 심판을 네. 두고 소회를 얘기를 했는데 그거 듣고서 저는 굉장히 재미가 있었어요. 내용을 한번 우리 준비가 돼 있나요? 준비돼 있나요? 네. 없습니까? 음악도 있나요? 백그라운드 뮤직. 그거 있잖아요. 호수의 달그림자. 달 그림자. 네. 아, 예. 진짜 그러니까, 이게요. 달을 쫓는 게 아니라 네. 호수 위에 그러니까 달은 하늘에 있는데 네. 호수 위에 달 그림자가 있는데 그렇죠. 그 그림자만 지금 쫓고 있는 것 네. 같다. 네. 아, 이번 보시죠. 그 사건을 보면은 실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뭐 지시를 했니, 지시를 받았니, 뭐 이런 얘기들이 마치 그 어떤 호수 위에 떠 있는 달 그림자 같은 거를 쫓아가는 그런 느낌을 좀 많이 받았고요. 저도 국군 통수권자로서 우리 훌륭한 그 장군들의 진술에 대해서 뭐 이러니 저러니 제가 말을 섞고 이러고 싶지는 않습니다만은 상식적으로 가능한 얘기인지 물론 사람들마다 자기 기억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뭐 자기 기억에 따라서 얘기하는 거를 대통령으로서 뭐라 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좀 상식에 근거해서 본다면은 아마 이 사안의 실체가 어떤 건지 잘 알 수 있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실제로는 조금 더 3분에 네. 걸쳐서 길게 얘기를 했는데 네. 말입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경포대 예. 호수에 앉아서 술을 마시면 달이 몇 개인 줄 알아요? 하늘에 뜬 달, 경포 호수에 뜬 달, 그다음에 술잔에 맺힌 달, 진짜. 그다음에 당신 눈 속에 맺힌 달, 뭐 이런 수작 부리잖아요. 오글. 네, 근데 작은 멘트인데. 그런데 그것처럼 예. 보십시오. 지금 호수에 뜬 달 그림자를 쫓아가는 것 같다라는 지금 얘기를 지금 저 윤석열 대통령이 네. 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저 얘기를 하고 나니까 지금 좌파 매체에서는 윤석열이 뻔뻔하다. 지금 나라가 어떤 지경에 이르렀는지 모르느냐라고 저 말의 그 분위기나 뭐 입장 태도를 갖고 맹 비난을 하고 있는데요. 네. 가장 핵심적인 것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는 지금 반박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게 어떤 살상이 일어났고 어떤 피해가 일어났고 뭐가 일어났죠? 뭐 다친 사람 없고 지금 네. 보면은 핵심적인 게 뭐 국회의원을 국회 네. 본회의장에서 끌어내라고 했다. 네. 대통령이 지시를 했다. 장관이 지시했다. 뭐 아니다. 그런 거 없었다. 뭐 네. 보고하는데 핵심은 뭐냐면은 지시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모르겠고요. 끌려 나온 국회의원은 없어요. 네. 그리고 국회 의결 정도도 채워서 비상계엄 해제 네. 다 했고요. 그다음 군이 들어갔지만 다친 민간인도 없어요. 네. 물론 야당이나 많은 진영에서는 이게 그 국회에 몰려가서 계엄 해제라 요구했던 시민들의 힘이다. 뭐 얘기를 하고 있지만 동시에 그런 생각도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애초에 그 기획 자체가 군이 가긴 하지만 최소한의 인력이 가는 거고 그 사람들은 최소한을 가가지고 다른 어떤 의무 없이 유지한 거 아닌가? 그런 말도 믿을 수 있는 그런 말에 또 무조건 배척할 만하지는 않다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예, 그렇기 아무 일도 때문에 없었거든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이 예. 정당했다고 보지 않습니다. 계엄에 그렇죠. 찬성하지 않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주장을 하는 거는 모두 거짓이고 그때 저 일에 관여됐던 일종의 그 증인으로 나온 사람들이 하는 말은 다 진짜다. 네. 이를테면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영현 국방장관은 한패니까 이들의 말은 가짜고 이 홍장원이니 무슨 뭐 여러 뭐 수방사 사령관이 여러 사람들 네.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은 방첩 예. 사령관인가요? 이런 사람들이 하는 말은 다 진실이다. 누가 그렇게 정하죠? 지금 그런데 마치 다른 얘기를 하면
아닌 안 되는 것처럼 뭐 내란 동조 세력이라는 듯이 이렇게 네. 지금 몰아가고 있는 이 분위기. 그렇습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부터는 정말로 하나의 진실을 꼬박꼬박 지금 찾아 나가야 하는 때다라고 보고 있는데. 네, 저는 그래서 어저께 헌법재판소에서 그 지금 이진우 수방사령관 네. 그리고 그 여인영 방첩사령관 그리고 다 전직입니다. 그리고 홍장원 네. 국정원 1차장 다 나왔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카메라 앞에서 그리고 재판관들의 질문 그리고 탄핵 청구인이죠. 네. 국회 탄핵 청구인들 피청구인들 질문에 답하는 모습들 국민들이 다 봤습니다. 맞습니다. 그걸 보고서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걸 다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헌법재판관들도 함부로 네. 판결은 못 내릴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 특히나요. 여러분 기억을 잠깐 저랑 같이 되돌려 보시면 네, 12월 3일 날 개엄이 계엄이 12월 3일 밤입니다. 밤입니다. 4일 날 해제가 됐습니다. 그때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네, 당 대표가 뭐라고 얘기했죠? 질서 있는 퇴진을 해야 한다라는 분위기로 그렇죠. 가 있었습니다. 야당은 끝나자마자 네. 계속 탄핵해야 된다. 그렇죠. 탄핵으로 가야 된다. 네. 이렇게 밀어붙였고요. 한동훈 대표는 질서 있는 퇴진을 퇴진.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그때 네. 탄핵이 안 될 분위기였어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 탄핵 의결 정족수를 못 맞춘 상황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어쩐 일인지 12월 6일 날 아침에 네. 그 시간이 정확히 어떻게 되나 한번 좀 봐야 되는데 9시 29분입니다. 12월 6일 9시 29분에 한동훈 당대표가 긴급 기자회견을 합니다. 다 맞았어요. 모아놓고 네. 당 사람들이랑 같이 최고위원들이랑 같이 앉아갖고 맞아요.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대통령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태다. 조속한 직무 정지가 필요하다. 맞아요. 어젯밤에 내가 신뢰할 만한 근거를 확인을 했는데 여인영 방첩 사령관을 통해서 나랑 이재명 대표 등 정치인들을 체포하라고 명령을 내렸다고 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통령은 직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상태고 이것은 인정할 수 없는 상황이다. 네. 당장 대통령 직무를 정지해야 한다라고 9시 29분에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10시가 지나고 나서부터 또 기사들이 많이 나왔죠. 예. 한겨레 신문에 한겨레 홍장원 신문에 전날 이제 인터뷰한 드디어 기사가 홍장원 지금 어제 국회 헌재에 나왔던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전면에 나오기 시작합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제 조선일보 조선닷컴에도 네. 기사가 실렸는데 같은 발신입니다. 뭐냐면 홍장원이 윤석열 대통령이 나에게 정치인을 체포하라고 시켰다. 한겨레는 대통령한테 한동훈 대표 체포 지시를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받았다. 예. 그러니까 국정원 1차장 인터뷰가 네. 나오는데 홍장원 인터뷰에서 대통령에게 한동훈 대표 체포 지시를 받았다라고 나옵니다. 그렇죠. 이러면 이거는 이 정보는 한동훈 대표가 이번 그 사안을 바라보는데, 그러니까 국민의힘 대표, 여당 대표가 네. 사안을 바라보는 그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 시점이 바로 12월 6일이고 다음 날인 토요일 12월 7일이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 표결이 예정되어 있는 날이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12월 5일 밤에 네. 집중적으로 어떤 전략이 세워졌던 게 아닌가라는 느낌이 들어요. 예. 왜냐하면 기자를 무슨 뭐 당장 전화해서 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내가 내일은 누구를 좀 만나서 혹은 뭐 오늘은 인터뷰를 하고 뭐 내일 기사가 나오게 이런 식의 전략을 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12월 5일에 일정 정도의 어떤 전략을 짜서 이 홍장원 차장이 매체는 어디를 뭐 컨택을 네. 하고 그다음에 한동훈 대표하고 전화 통화를 좀 해서 내가 상황이 이랬다는 걸 좀 알려주고 이런 전략을 짠 게 아닐까라는 의심이 드는데 그렇습니다. 저의 왜냐면요. 의심은 예. 이분이 다 안다고 생각돼요. 왜냐하면 12월 6일 날 한겨레 인터뷰에서는 네. 내가 대통령한테 한동훈 대표 체포 지시 받았다고 해놓고 다음 날 12월 7일 날 이제 국회 탄핵 소추 표결이 이제 무산되잖아요. 1차가. 네네네. 그러나 KBS 인터뷰에 나옵니다. 네. 근데 대통령한테 체포 지시를 받은 건 아니고 그 체포 대상 명단을 방첩 사령관이 나한테 알려주더라. 이렇게 바뀝니다. 그러면 자기가 방첩 사령관한테
메모를 받은 거를 대통령이 나한테 체포하라고 시켰다라고 말하는 거는 완전히 거짓말이잖아요. 그거 근데 거짓말 아니에요, 법적으로는? 거짓말이 아니라고 어제 헌법재판소에서 어저께 그 대통령 피청구인 측 변호사 여자 변호사 김계리 변호사가 네.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묻습니다. 네. 근데 내용상 별 차이 없다는 식의 태도로 보입니다. 지금 좌파 매체에서도 이 홍장원 씨를 쉴드를 치기 시작했어요. 뭐라고 예. 치냐면 홍장원이나 뭐 곽종근 이런 사람들의 예. 발언이 조금씩 워낙 중대하고 충격적 사건이었기 때문에 조금씩 앞뒤가 맞지 않고 흔들릴 수는 있지만 이들이 일관되게 말하고 있는 거는 다 한결같이 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대세에 지장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문제는 뭐냐면 그 대세라는 거는 결국은 진실이라고 주장하는 말을 통해서 지금 이루어지는 그쵸, 거잖아요. 말이죠. 그런데 그 말의 문장이 하나하나의 진실성이 지금 탄핵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의 생각 전체가 지금 참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나요? 말은 거짓말인데 생각은 참이다? 뭐 이런 거야? 그 의심밖에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쵸. 직접적 증거는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 그런데 저희가 이제 이런 의심을 지금 하고 있는 거는 뭐냐면 이것이 그럼 과연 홍장원 혼자의 생각이었을까? 저는 사실은 그런 의심도 하고 있습니다. 홍장원 씨가 어떤 사람들하고 이런 거죠. 내가 지금 전화를 대통령한테 한 통 받았고 방첩사령관한테 저 받은 것도 있는데 이게 제가 뭐 이런 걸 좀 갖고 있는데 어떨지 모르겠어요라고 어떤 사람한테 이제 보고를 해. 그럼 그 사람이 야 이거 그냥 윤석열이 체포하라고 했다고 하면 되겠네 같은 뜻 아니야? 그런 거죠? 라고 해서 딱 매체를 잡아서 인터뷰를 한 게 아니냐라는 이제 저는 의심입니다. 저는 추측입니다. 근데 사실은 정황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저 박선원 의원 네. 그때 당시 기억해 보십시오, 여러분. 카톡도 기억하십니까? 박선원 의원한테 그 이 홍장원 씨가 보낸 카톡이 있습니다. 네. 조태용 원장한테 내가 보고하려고 했더니 조태용 국정원장은 들으려고도 하지 않더라. 외면해버렸다. 외면해버렸다. 뭐 고개를 지금 그것도 돌렸다. 정황이 제대로 좀 그렇죠. 계속 바뀌고 있는데 그 박선원 의원이 분명히 여기에 상당히 많이 개입이 돼 있다는 그쵸. 징후 심증이 가고요. 뭐 심증은 해도 되는 거죠. 재판부도 심증은 가지만 증거 없으면 무죄하니까. 너 심증하면 탄핵할 거야 막 이러는 거 아니야 또? 심증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게 저는 12월 6일 네. 첫 번째 대통령 탄핵 소추 때 좀 생각해 보십시오. 12월 6일 날도 7일 날 1차 탄핵 소추 앞두고 있는데 네. 전날 한동훈 체포 지시 있었다라고 네. 나왔죠. 네. 그리고 이때 1차 탄핵 소추 안 되니까 12월 14일 날 2차 탄핵을 하잖아요. 네. 2차 탄핵 하루 전날 여러분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때 김어준을 국회 과방에 등장시켜 가지고 그렇죠. 한동훈 체포 그 암살조가 있었다. 네. HID 네. 그런 제보를 내가 받았다. 네. 그거 하잖아요. 그렇죠.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12표만 있으면은 그 탄핵안 가결되는 상황에서 맞습니다. 의원들 한 명 한 명의 그 마음을 뒤흔들어 놓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먹힌 거예요, 결국. 저도 사실은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는 워낙 대통령하고 이제 이 척을 진 사이였고 정치적으로 네. 긴장 관계가 갈등 관계가 컸었던 상태인데 그래서 이제 양자 간에 소통이 거의 없었다라고 하는 게 정설 아닙니까? 그런 상태인데 누군가가 갑자기 야 내가 전화 받았는데 당신 체포하래. 그 그러니까 체포를 대통령이 직접 나한테 전화해서 당신 체포하라고 시켰다니까라고 얘기를 하면 아마 많은 사람들이 저는 깜빡 속아 넘어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둘이 싸우는데 김광일 선배가 갑자기 저한테 와서 야 동훈이가 네 욕 많이 하더라 이러면 제가 이런 동훈이 이 자식 이럴 수 있잖아요. 저는 안 들을 것 같은데. 귀가 한동훈 대표가 귀가 얇은가? 그러니까 어쨌든 그래서 상당히 저는 국정원 1차장의 말이고 네. 그렇죠. 지금 보면은요. 예. 직접 전화를 받았다도 맞는 말이고 네. 여인영 방첩 사령관하고 통화한 것도 맞아요. 네. 그래서 헌재에서 맞는데 그 뉘앙스와 이 처음에 이 사람이 엄청 과대 포장해가지고 그렇죠. 터뜨렸고 그렇죠. 그게 최초 국민 여론이나 네. 그리고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 가결에 네.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쳤다고 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일종의 이 홍장원 씨가 또 어떻게 보면은 일부러 또 거짓말을 말할 필요는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처음부터 작정하고 거짓말을 한 것일 가능성
또 처음부터 지금까지 진실을 계속 말하고 있을 가능성 두 가지가 있는 거잖아요. 또 하나는 자신이 머릿속에서 두 개의 사건을 연관지어서 일부 축소하거나 과장했을 가능성. 네. 이런 가능성까지도 저는 한 세 가지 가능성으로 좀 봐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네. 이런 의심을 저희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맞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정영식 재판관도 이런 부분을 많이 의심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영상을 한번 보시면 네. 이해가 좀 잘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검거를 요청, 위치 추적과 이렇게 돼 있어요. 요 메모에는 써 있는데 여인영 사령관이 검거를 요청했어요. 처음에는 체포조가 나가 있다. 네. 그 말은 이제 체포하러 다닌다는 말 아니에요. 근데 위치를 모르니까 위치를 추적해서 알려달라는 취지지. 증인한테 검거를 요청, 괄호하고 위치 추적과 돼 있어요. 위치 추적보다는 검거를 요청한 것을 또 주안점으로 써놨는데 검거해달라고 여인영 사령관이 굳이 얘기할 필요가 없잖아요. 자기들이 검거하러 나가 있는데 체포할 인원이 있어요? 국정원에? 체포할 수 있는 여력이 있습니까? 이런 여러 명을 체포를 해가지고 검거한 다음에 감금 조사할 거다. 그런 얘기를 아무리 그쪽에서 대통령 전화 받고서 도와달라고 해서 전화했습니다라는 그 말 한마디에 그렇게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 있을까라는 게 조금 의문이 들어서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조금 이상한 것이 처음에는 전화를 할 때 굉장히 말하자면 비협조적이거나 말을 안 하려고 그랬다고 증인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정보에 관한 방첩사령관이 정보 같은 거는 굉장히 민감하게 보존을 하는 사람이 그렇게 쉽게 얘기를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내용을 자세하게 또 여기다가 메모를 해놓은 게 좀 선뜻 좀 이해가 안 돼서 저는 저 정영식 재판관을 네. 그 흰머리 수염에 흰머리 눈썹, 산신령? 산신령 막 이런 컨셉으로만 봐서 저런 분들은 어떤 느낌일까 되게 궁금했는데 전 사실 저분이 저렇게 말씀하시는 걸 오늘 처음 봤거든요. 근데 보니까 되게 되게 날카로워요. 샤프하고 날카로운 날카로웠어요. 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약간 검사 출신 같은 느낌? 예. 그렇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저번에 지금 말씀은 이겁니다. 당신은 지금 방첩사령관이 전화를 해서 체포를 요청했다라고 하는데 지금 그게 맞습니까? 지금 이미 체포조는 방첩대가 데리고 맞습니다. 나갔는데 왜 당신한테 체포를 요구를 하죠? 지금 정확히 그쪽에서 요구한 게 뭡니까? 위치 추적이잖아요. 그렇죠. 위치 추적만 해달라고 하는 거를 체포를 하라라고 지금 확대해서 해석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메모에다가 검거 요청 가로 열고 위치 추적이라고 써놨는데 네. 이게 지금 진실이 맞나요? 라고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도대체 뭘 이렇게 자세하게 메모를 했느냐. 그리고 네. 첫 번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드는 의문은 대통령이 나한테 한동훈 체포하라고 했다 하고 네. 지금 실체로 밝혀진 거 실체는 이거 아닙니까? 대통령한테 전화가 와서 이참에 싹 잡아들여. 네. 그리고 지금 국정원이 대공수사권 없는데 네. 그것도 대공수사권 돌려줄게. 그러니까 싹 잡아들여. 그리고 저 방첩사령관 좀 도와줘. 이거 네. 아닙니까? 네. 방첩사령관이 뭐 하는 데냐? 간첩 잡는 데입니다. 네네. 방첩사령관이 하는 일이 간첩을 잡는 거고 그리고 국정원 1차장한테 전화해서 한 거는 자, 좀 도와줘라는 거고 그리고 대통령이 뭔 계엄을 하면서 주로 계속 뭔 얘기를 했습니까? 반국가 세력 네. 그리고 간첩 이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한 스토리 그거에 대한 이야기였다는 게 어저께 윤석열 대통령의 주장이었고요. 네. 그 말이었는데 그거를 12월 6일 날 처음 나올 때는 한동훈 체포하라고 했다. 이렇게 그렇죠. 된 거죠. 네. 그리고 그 증거라고 내민 것이 뭐냐면은 내가 방첩사령관한테 전화했더니 명단을 불러주더라. 네. 근데 심지어 그 명단을 자기가 반쯤 받아 적다가 이건 아니다 싶어서 그냥 집어치웠다고 하는 네. 그 메모에도 한동훈 이름은 없어요. 한 몇 명이냐니까 한 14명이었다. 14에서 16명 뭐 16명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조목조목 정영식 재판관이 묻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 의문은 아니 방첩사령관은 대단히 그 정보나 보안 정보에 대해서 철저한 사람인데 네. 왜 이 사람이 꼬치 미주알 고주알 다 얘기해 줬을까?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체포조들이 나가 있는데 지금 위치 파악이 안 되고 있으니까 위치 추적을 요청한다. 나가 있다는 말을 굳이 했어야 됐을까? 그리고 당신은 그걸 왜 다 적어놨냐? 근데 이것도 사후 메모예요.
아, 그렇죠. 사후 메모예요. 그때 당시에 다 받아 적은 게 아니고 네. 그래서 여러 가지가 조금 정황이 의심이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거를 아주 꼼꼼하게 위치 추적을 한다는 거랑 네. 그게 체포를 하라, 검거를 하라 이거 같은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조곤조곤하게 지금 맞습니다. 팩트를 지금 다시 지금 아, 지적을 해주고 흥분하면 안 돼. 있거든요. 흥분하면 안 네. 돼. 예. 그 저희가 지금 정리를 한번 해드렸는데 네. 신차장님 정리 잘했거든요. 여러분이 한 번만 더 정영식 재판관의 말씀을 들어보시면 사태 파악에 상당히 도움이 되실 네. 것 같아요. 한 번 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검거를 요청, 위치 추적과 이렇게 돼 있어요. 요 메모에는 써 있는데 여인영 사령관이 검거를 요청했어요. 처음에는 체포조가 나가 있다. 네. 그 말은 이제 체포하러 다닌다는 말 아니에요. 근데 위치를 모르니까 위치를 추적해서 알려달라는 취지지. 증인한테 검거를 요청, 괄호하고 위치 추적과 돼 있어요. 위치 추적보다는 검거를 요청한 것을 또 주안점으로 써놨는데 검거해달라고 여인영 사령관이 굳이 얘기할 필요가 없잖아요. 자기들이 검거하러 나가 있는데 체포할 인원이 있어요? 국정원에? 체포할 수 있는 여력이 있습니까? 이런 여러 명을 체포를 해가지고 검거한 다음에 감금 조사할 거다. 그런 얘기를 아무리 그쪽에서 대통령 전화 받고서 도와달라고 해서 전화했습니다라는 그 말 한마디에 그렇게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 있을까라는 게 조금 의문이 들어서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조금 이상한 것이 처음에는 전화할 때 굉장히 말하자면 비협조적이거나 말을 안 하려고 그랬다고 증인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정보에 관한 방첩사령관이 정보 같은 거는 굉장히 민감하게 보존을 하는 사람이 그렇게 쉽게 얘기를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내용을 자세하게 또 여기다가 메모를 해놓은 게 좀 선뜻 좀 이해가 안 돼서 그리고 또 저희가 있어요. 네. 지금 또 보면서 엄청난 거 발견했는데 지금 저 정영식 재판관이 지금 주안점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예. 주안점을 지금 체포에다가 뒀는데 그 통화의 실질적인 요청은 위치 추적 아니었냐, 위치 확인 아니었냐. 그렇죠. 그런데 왜 당신은 위치를 확인해 달라는 거를 체포, 검거 이런 데다가 주안점을 두고 메모를 작성했느냐. 즉 저분은 지금 메모 전체의 신뢰성에 대한 의문을 지금 표시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 이런 게 네. 이른바 그 법정에서 말하는 네, 증거나 증언이 오염됐다라고 하는 네. 게 이런 거군요. 네, 특정 방향으로.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도 저희 방송이 끝난 다음에 저 주안점이라고 그 표현하는 대목이 있는데 고기를 한번 다시 정말 세세히 들어보시면 아 지금 재판부에 적어도 정영식 재판관은 이 사후 작성된 메모에서는 위치 추적 요청을 검거 요청, 체포 요청으로 확대 해석한 네. 메모지를 만들어놨다라는 식의 지금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느낌을 가질 수가 있어요. 한 가지 또 더 지적하는 게 네, 메모가 너무 구체적이다. 음. 예를 들어 이 얘기도 물어봅니다. 조 영상 조금 전에. 그리고 검거 후에 구금 시설에 감금 조사할 예정이다. 네, 이런 얘기를 방첩사령관이 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네 그러거든요. 근데 방첩사령관이 왜 그렇게 세세한 얘기까지 해줬을까요? 당신에게 왜 할까요? 네. 네, 맞아요. 그리고 이 얘기 거기 시설이 있어요? 네, 별 말을 못 해요. 근데 지금 또 다른 데서 나오는 그 질의가 나오는 어저께 국회 네. 청문회에서 나온 건 뭐냐면 방첩사에는 구금 시설이 없다는 없대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민주당 의원들도 말이 바뀌었잖아요. 처음엔 방첩사에 구금하려고 했다가 그다음에는 네. 뭐 저기 수방사 벙커다 뭐 이런 그쵸, 얘기가 그쵸. 나왔었고 그리고 두 번째 어저께 또 저기서 방첩사령관이 우리 지금 체포조가 나가 있는데 네. 소재 파악이 안 돼서 위치 추적 부탁한다고 하는데 저 통화 시점에는 네, 방첩사도 전날 비상계엄이 갑자기 내려왔기 때문에 예. 체포조가 미쳐 나가기 전이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방첩사 요원들을 불러들이고 소집하는 중이었지 네. 아직 나가 있을 시간은 아닌데 네, 왜 홍장원 메모에는 체포조가 나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을까? 그렇죠, 그럼 방첩사령관이 그런 말을 한 게 맞느냐? 그렇죠, 이런 의심이 들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어저께 여인영 방첩사령관도 어저께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네, 나왔는데 이제 여인영 사령관 같은 경우에는 홍장원 차장하고 신분이 다릅니다. 홍장원 차장은 지금
기소되지 안 않았어요. 왔죠. 어떠한 수사도 받지 않고 네. 있고 기소도 되지 않았기 때문에 발언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반면 네. 여인영 방첩 사령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소된 상태에서 지금 재판정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재판정에서의 발언은 되게 네. 위험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자기 재판에 가서 말하겠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를 안 하고 있죠. 안 하고 있습니다. 예. 정보를 안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게 과연 어느 정도 실체인지 네. 이른바 심증만 갖고 지금 네. 탄핵이 된 거 아닌지 네. 그 실체와 다르게 네. 지금 홍장원 국정원 1차장 메모 내용과 네. 12월 6일 날 처음 탄핵소추 하루 전날 나왔던 네. 대통령이 나한테 한동훈 체포하라고 했다. 네. 그거 얼마나 차이가 큽니까 그럼요. 지금. 굉장히 차이가 크죠.